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그 사람이 쓰던 비누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던 과일을 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경험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그런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현우 시인의 검은 기적. 이 제목부터가 이상하지 않나요? 검은 기적이라니. 기적은 밝고 희망적인 건데 왜 검은 기적일까요? 이 시집은 시인이 어머니를 잃고 난 후 쓴 작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시인이 슬픔을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슬픔 한가운데에 성실하게 머물면서 그 안에서 발견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일부의 제목을 보세요. 성실한 슬픔. 우리는 보통 슬픔을 빨리 떨쳐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슬픔에 성실하게 머문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시편들을 보면 가지, 오이, 비누, 석류 같은 제목들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그냥 평범한 채소와 일상용품들이잖아요. 그런데 시인에게 이것들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의 증거들입니다. 어머니가 손질하던 가지, 어머니가 사용하던 오이, 비누, 어머니가 좋아하던 석류. 이 사물들은 이제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물건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안경, 헤어진 연인이 선물한 머그컵, 이사 가기 전 살던 동네의 어느 골목. 우리의 기억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정현우 시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넘어가면 로즈빌이라는 공간이 등장합니다. 로즈빌, 장미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마을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인이 만들어낸 상상의 공간이에요. 더 놀라운 건 시인이 로즈빌 마을 지도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상실의 지도를 그린 거예요. 슬픔에도 지형이 있고 길이 있고 어딘가 도착하는 지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눈보다 느린 성탄의 밤이라는 제목의 시도 이 부분에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은 천천히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느린 성탄의 밤이라니. 시간이 거의 멈춘 것 같은 그 밤. 아마도 어머니 없이 맞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축제 분위기인데 혼자만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감각. 야간 비행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밤에 날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둠 속을 날아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날아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상실 이후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3부, 제목이 정말 강렬합니다. 해부학. 시인은 자신의 슬픔을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외과의사가 신체를 해부하듯이 자신의 감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서론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눈의 온도입니다. 눈은 차갑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움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어붙은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체온이 남아있어요. 프랙탈이라는 시도 흥미롭습니다. 프랙탈은 수학 용어인데요.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똑같이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해안선을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시인은 슬픔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작은 슬픔이 큰 슬픔과 같은 모양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인이 이 슬픔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들여다보고 기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밀가루와 기적이라는 시 제목도 재미있어요. 밀가루는 그 자체로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과 만나고 반죽되고 발효되고 구워지면 빵이 됩니다. 기적처럼요. 슬픔도 그런 게 아닐까요? 그 자체로는 끔찍하지만 시간을 거치고 성찰을 더하면 뭔가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4부로 가면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심장보다 조용한 기적. 심장은 계속 뛰잖아요. 쿵쿵쿵. 그런데 그보다 더 조용한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고 소리 없이 일어나는 기적. 어쩌면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크고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숨쉬기 편해지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작은 것들 말이에요. 조감도라는 시가 이 부분에 2번 나옵니다. 왜 2번일까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 조감도잖아요. 같은 풍경을 다른 시간에, 다른 높이에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시인도 자신의 슬픔을 처음 봤을 때와 시간이 지난 후 봤을 때가 다른 거예요. 여전히 슬프지만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5밤의 애도라는 시도 나옵니다. 애도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5밤. 각각의 밤이 다 다른 모습의 슬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모사와 성냥 같은 시들은 작지만 강렬한 빛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미모사는 건드리면 잎을 오므리는 식물이고, 성냥은 작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내죠. 슬픔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부, 손끝에서 쪼개지는 불과 세계. 이 제목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지지 않나요? 불은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만지면 되니까. 그런데 손끝에서 쪼개진다는 건 그만큼 아주 가까이, 위험할 만큼 가까이 다가간다는 겁니다. 세계도 함께 쪼개집니다. 어머니가 있던 세계와 없는 세계,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타로 카드와 모든 주사위라는 시로 시작합니다. 운명과 우연에 대한 이야기죠. 왜 하필 내 어머니가, 왜 하필 그때, 라는 질문들. 그리고 오류의 은총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오류, 실수, 불완전함. 그런데 그게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천사의 시라는 제목도 의미심장합니다. 시인의 첫 시집 제목이 나는 천사에게 말을 배웠지였거든요. 시인은 다시 천사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천사에게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천사의 시를 쓰는 거예요. 이제 시인 자신이 천사가 되어 누군가에게 위로의 언어를 전하는 거죠. 육개장이라는 시도 재미있습니다. 갑자기 왜 육개장? 이렇게 일상적인 음식 이름이 시 제목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 없이 처음으로 혼자 끓여본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역방향과 정방향.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기억은 역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여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현재로, 정방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왕복이 바로 애도의 과정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 첫 문장. 시집의 끝이 첫 문장이라는 제목인 게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상실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새로운 문장을 써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첫 문장을. 어머니는 떠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이야기는 계속 써져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정현우 시인이 이 시집을 통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슬픔을 극복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는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슬픔에 성실하라고. 슬픔을 서둘러 떨쳐내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라고. 그러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검은 기적이라고. 이 시집은 2025년 12월 30일 아시아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한국 현대시 장르 작품이고요. 특히 추천하고 싶은 독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는 분들, 지금 슬픔 한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섬세한 시적 언어로 위로받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정현우 시인의 이전 시집들을 읽고 감동받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좋고요. 이 시집은 단순히 시를 읽는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의 애도에 함께 동행하는 경험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검은 기적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어둠 속에서 발견한 작은 빛 같은 경험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